안녕하세요. 한 주간 시장 보면서 특징 섹터들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터졌습니다. 아이온큐는 50%, DAV 퀀텀은 24%, 리게티는 12%. 근데 이게 21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폭등했었습니다. 그러다 80%가 빠졌는데 지금은 그때와 뭐가 다른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본질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부터 볼 텐데 S&P 500은 1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역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금요일 날에 1.2%가 상승했고 주간으로는 4.54%가 상승했습니다. 이제 나스닥이랑 러셀이 훨씬 더 많은 상승을 했죠. 지금 월가에서 대다수는 7,300까지는 무난하게 간다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실적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으로 포모가 혼합됐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신고가를 이뤘는데 장 마감하고 토요일에 이란이 재폐쇄를 했습니다. 이란 쪽에 넘어가도 좋다고 승인을 받은 인도 배가 통과 시도하고 있었는데 그 선박에 발포를 하면서 다시 회항했다고 합니다. 이게 영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일단 한번 봐보겠습니다. SEPA Navy, SEPA Navy. This is Motoranga Sanmar Herald. You gave me clearance to go. My name second on your list. You gave me clearance to go. You are firing now. Let me turn back. 월요일 개장하면은 이 소식들을 처음으로 소화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불안해하고 있죠. 지금 이란 측에서는 2차 협상을 거부했어요. 그 이유로는 이란 쪽에서는 이거를 또 페이크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협상장에 불러낸 다음에 다시 폭격할 거 아니냐 너네, 이런 식의 러시아랑 파키스탄한테 정보를 받았다는 뭐 찌라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거부하고 여기에 벤스 부통령도 가지 않은 그런 점들도 있고, 이란 쪽에서 볼 땐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전에 협상하자고 하고 폭격했던 때랑 비슷해가지고 믿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회담이 미정이에요 아직. 그래서 이게 미장 열리기 전에는 뭔가가 조금 제발 도출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이제 첫 번째 소식으로는 흐르무즈 해협입니다. 잠깐 열렸던 문이 토요일 아침에 다시 닫혔어요. 그래서 지금 밈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흐르무즈 영업 안 한다, 월요일 장 시작할 때부터 금요일 장 마감할 때까지만 운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밈짤 돌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레바논 휴전 기간 동안 모든 상선에 호르무즈 전면 개방을 선언했고 유가는 마이너스 11%로 급락했습니다. 그러면서 S&P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란 항구 선박에 대한 미국 해상 봉쇄는 협상 타결 전까지 유지한다, 그 봉봉쇄를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했고 이란은 즉각 재폐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과 시도 선박들에게 발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이미 합의되고 승인받은 인도 배가 이런 발포를 맞았습니다. CNN에서는 이란이 시장이 닫혀있는 주말을 노린 것이 경제 압박 없이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2차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조금 쎄해지고 있어요. 4월 22일 휴전 만료 전까지는 지금 3일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 유가 마이너스 11%는 월요일 아시아장에서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무조건 당연히 튀어오르겠죠. 이미 주말에 움직임 볼 수 있는 원유 유가는 이미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타코가 이번에도 작동할지가 첫 번째 시험대긴 한데 지금 지수가 사상 최고치라 이것도 모르겠긴 합니다. 채권은 얘기가 다르고 경제 물가는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일단 주가만 봤을 때는 타코만 오롯이 기대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장세긴 합니다. 이제 흐르무즈 해협을 한번 보시자면은 지나가고 있는 배가 없어요. 지금 이란 배도 어차피 막혀서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통행량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 찍고 있을 때 방금 뜬 뉴스에서는 이란 배가 미국 그 봉쇄를 뚫고 가려다가 납포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경고를 했는데 그냥 뚫고 가려다가 조타실인가? 어디를 싸가지고 납포에 성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란에서는 이걸로 또 발끈하고 있고 협상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월요일 국장이 좀 있으면 열리는데 월요일부터 국장은 좀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3월 PPI입니다. 예상치의 절반 수준이었고 인플레이션 공포를 좀 잠재워줬어요. 4월 14일에 발표된 3월 PPI 전월 대비 0.5%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인 플러스 1.1%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좀 이상하리 많지 대폭 하회가 나왔고, 코어 PPI 역시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쳐 예상치 0.5%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특히 서비스 PPI는 사실상 0%를 기록했어요. 갭이 되게 크게 많이 하회를 했습니다. 예상보다는. 이는 에너지 충격이 기업 비용 전반으로 아직 퍼지지 않았다는 중요한 신호이고,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은 26%에서 66%로 급등했습니다. 거의 수직으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소식은 이제 실적 시즌 개막입니다.
빅뱅크는 이겼고 다이먼은 경고했어요. JP모건 CEO죠. JP모건의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경제는 회복력이 있지만 지정학, 에너지, 무역 리스크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고 경고를 했어요. 실제로 JP모건은 순이자 이익을 가이던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반면 이 실적들 때문에 기술주와 금융주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도 포착이 됐습니다. TSMC는 1분기 매출이 35% 성장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도 66.2%라는 압도적 성적을 냈어요. 골드만삭스는 역대 최고 수준의 주식 트레이딩 수익을 기록하며 어닝을 비트했습니다. 근데 TSMC는 실적이 진짜 잘 나왔거든요. 이거 잘 나왔는데도 뭐 가이던스에 감동이 없고 불만이었는지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 가장 핫했던 특징주와 섹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많이 오르고 금융과 임의소비재도 올랐지만 양자 컴퓨터가 이번 주 압도적 최대 승자였습니다. 거의 40%에서 50% 가까이 섹터 전반 종목이 싸그리 올랐어요. 이제 이번 주 패자는 에너지와 헬스케어였죠. 근데 주말에 이제 재패세로 월요일날 또 어떻게 될지 변동폭이 올 거고 헬스케어 방어주도 좀 소외됐습니다. 이번 주 장세는 실적 장세와 포모 혼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멤버십 게시글에도 양자 저거 뜨자마자 양자 쪽에 새로운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 젠슨항이 찍은 섹터가 순차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만들어내는 게 거의 패턴화가 되었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로 유명한 엑스라든지 레딧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좀 그럴 것 같아서 양자 쪽을 보고 있었고 단타로 조금 살짝 접근했었습니다. 저는 장기적이진 않고 모멘텀적인 단기로 접근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못 먹고 적당한 곳에서 수익 실현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도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첫날부터 보고 있었는데 16%로 끝나고 다음날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부터 해서 거기서부터 20-30%더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과 댓글로 인사이트 나누면서 저도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양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시장에 있었던 두 개 종목을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가 1분기 실적 엄청 잘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는데 주가는 발표 당일에 10%에서 12%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2분기 가이던스랑 연간 가이던스 문제가 있었고 분기별 성장률도 좀 꺾인다. 옛날에도 한번 이런 소리 나왔었죠. 구독자가 살짝 횡보했을 때 이제 성장 끝났다 이러면서 굉장히 큰 폭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 말아 올리고 신고가 뚫고 올라왔죠. 보시면 4분기, 1분기, 2분기 가이던스 이렇게까지 지속적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좀 공포감을 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공동 창업자 겸 이사의 멤버인 리드 헤이스팅스의 퇴임 소식이 가장 좀 충격을 줬습니다. 이 사람이 넷플릭스에서는 되게 좀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성장률이 꺾였다?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감이 이런 대폭락을 불러온 것 같아요.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고 실적 자체는 훌륭했으나 시장이 간절히 원했던 가이던스 상향이 부재했습니다. 가격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성장률이 꺾이고 있다는 점은 시장 포화의 신호일 수 있다고 봤어요. 월간은 일시적 소화 과정을 거친 후 반등할 것으로 보지만 현재는 높은 밸류에이션 상황에서 가이던스 실망은 주가 하락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하락이 기회라고 봐서 저는 적립식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계좌에서 넷플릭스를 살짝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대우가 달라진 인텔입니다. 인텔이 25년 만에 기한을 했습니다. 인텔 주가가 장중 69.55달러를 기록하면서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역대 종가 최고치인 74.88달러까지 단 8%만 남겨둔 수치라고 합니다. 4월 한 달간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1971년 IPO 이후 최대 상승폭이고 아일랜드 펩 재매입을 통한 재무회복 신호, 일론 머스크의 테라페 파운더리 파트너 선정과 구글과의 AI 인프라 협력 발표가 주가 폭등을 견인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 AI, 메모리 이쪽이 다 핫한데 그 중에 메인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텔. 옛날에 트럼프가 이제 찍어가지고 국가 단위 산업으로 막 이렇게 픽해줬을 때 그때가 진짜 둘도 없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찍는 거는 그냥 믿고 사봐도 되지 않나 라는 게 요즘 장세긴 합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핵 원자료랑 우주를 또 찍었는데 이건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지만 우주 자체는 국가 단위 산업으로 국가 패권의 문제다 보니까 28년, 30년 계속 달에 가면서 그런 이슈 불어오면서 펀더멘탈만 잘 받쳐준다면은 시장 분위기는 계속 몇 년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 산업이고 미래에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그런 우주 섹터라고 볼 수 있죠. 올해 수익률만 플러스 76%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텔은 이제 2배로 접근하시는 분도 꽤나 많아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큰 수익분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수익 보신 분들은 진짜 축하드립니다. 근데 주식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인텔에 대한 진짜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가지고 접근을 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오를 거 알겠는데 손이 안 나가요. 그래서 못 사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현재 선행 PER이 약 126배에 달하고 인텔 파운드리 부분에서 25년 영업 손실이 약 103억 달러라는 점을 냉정하게 주시해봐야 될 것 같고, 테라팹이나 구글과의 딜이 실제 매출로 인식되는 시점은 27년이나 28년으로 예상됩니다. 주가는 이미 2년 후에 성장 시나리오를 반영한 상태이고, 따라서 4월 23일 예정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한 주간 가장 핫했던 양자 컴퓨팅입니다. 이제 이 엔비디아 효과가 굉장히 크죠.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섹터는 양자 컴퓨팅인데 세 가지의 결정적인 트리거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일단 양자 대장인 아이온큐가 미 국방 고등연구계획국의 HARQ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방식의 양자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핵심 국방 연구 과제고, 또 같은 날 아이온큐는 공군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두 독립 양자 시스템 간의 광자 연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는 양자 확장성의 성배로 불리는 기술로 두 대의 양자 컴퓨터를 마치 한 대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성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했던 소식, 엔비디아가 양자 오류 수정을 위한 AI 모델 이징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젠슨항은 AI가 양자 컴퓨팅 실용화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섹터 전체가 12%에서 56% 수준의 폭등세를 기록했고, 양자 컴퓨팅은 기존 컴퓨터가 수천 년 걸릴 계산을 분단위로 처리하는 기술로 현재 신약 개발과 암호 해독 분야에서 초기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주 아이온큐는 그간의 핵심 병목이었던 시스템 간 연결 문제를 시연을 통해 해결하며 기술적 신뢰도를 높여줬어요. 요즘에 이제 젠슨항이 엔비디아 주식 빼고 찍어주는 주식은 뭐 다 오른다, 뭐 이런 게 좀 트렌드화 됐습니다. 이런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이고, 그냥 엔비디아가 찍었다 하면은 아무것도 하고 묻지도 않고 그냥 사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 따라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제 포모가 오나 봐요. 근데 이 젠슨항은 옛날에 아시죠? 이 양자 아직 어림없다, 오래 걸린다 이러면서 양자의 대폭락을 가져와가지고 이때 3배 다 청산당하고 많이들 공포감에 떠나고 손절하고 많이들 우셨을 거예요. 이때 제 지인도 같이 술 먹다가 이거 보면서 굉장히 슬퍼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인은 다행히 버텼는데 며칠 만에 번복하면서 복구해서 결국에는 이익 보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존버가 진짜 답이구나 라는 생각도 그때 한번 했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조적인 상승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장기 보유 전제입니다. 이게 변동성도 워낙 크고 단기로는 사실 예측하기 워낙 힘들고 사실 예측의 부분이 아니죠. 이 양자 컴퓨팅을 공부해서 이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미래에 굉장히 좋게 보면서 믿음으로 계속 추가 매수하고 장기 투자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매출 성장과 국방 계약 누적 그리고 기술적 병목 해결이 시현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1년 양자 버블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는 실질적인 재무적 수치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주가 매출 비율이 40에서 50배에 달하는 밸류에이션을 정당하기 위해서 는 향후 3년에서 5년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광자 연결 기술이 실험실을 넘어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흑자전환 전까지의 현금 소진 리스크를 염두해야 되는 섹터이자 종목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생태계에 진입한 만큼 AI와 양자의 교차점에서 아이온큐의 포지션은 매우 유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 양자 세 종목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아이온큐 일단 주봉을 가져왔고요. 차트 보면 이거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주봉 이 움직임은 진짜 사람 미치거든요. 여기까지 견딘 분도 뭐 진짜 많이 없을 뿐더러 이 상승세 여기서 이제 여기 내려올 때 이제 여기서 잡은 분들은 털려 나간 분도 꽤나 많을 거예요. 이제 이때가 젠슨항의 양자 학살 때일 거예요. 이때 진짜 많은 피해자들이 나왔죠. 한국에 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기 따라서 굉장히 큰 고점 찍고 이제 AI 버블과 금리 인하 멀어지고 뭐 이제 돈 못 버는 성장주는 취급 안 해준다 이러면서 이란 전쟁 터지고 사스포칼립스도 터지고 뭐 안 좋은 소식들이 뻥뻥 터지면서 엄청나게 저점으로 내려왔다가 이 좋은 소식들과 엔비디아의 참전으로 인해서 일주일 만에 5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일단 아이온큐는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이제 아예 없다가 조금 늘다가 25년에 굉장히 크게 상승했죠. 그렇지만 이제 적자폭은 더 커진 거를 볼 수 있고요. 주식 수도 뻥 튀어 올라서 올라온 걸 볼 수 있죠. 이제 유증을 하고 SBC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식 수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공매도도 22.65%가 걸려 있습니다. 이제 더 오르면 이것도 아마 쇼스키즈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한번 굉장히 큰 상승, 이제 70불, 60불 언저리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버는 돈 1억 3천만 달러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정도라고 대충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16빌리언이에요.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진짜 높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진짜 꿈과 희망, 드라마로 이제 끌어올린 시가총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저는 이제 가치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재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섹터이긴 합니다. 단순하게 이게 양자 종목이 아니고 일반 기업이라고 봤을 때 매출 2천억을 찍는 회사가 시가총액은 이제 20조가 넘어간다? 납득하기가 조금은 일단 숫자적으로는 힘들죠. 근데 이걸로만 주식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니니까 각자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가치 평가는 제가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올려서 올라가면 뭐 시장이 맞는 거죠. 아이온큐는 실적과 국방 계약으로 증명하는 양자 컴퓨팅의 대장주입니다. 이제 투자하는 한국 사람이라면은 아이온큐는 어쩌다가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종목이죠. 트레비온 방식을 사용하는 아이온큐는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 주요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의 순수 양자 컴퓨팅 상장사입니다. 펀더멘탈 보자면은 25년 매출은 1.3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로는 3배 성장률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26년 가이던스도 굉장히 높습니다. 2.25억 달러에서 2.45억 달러로 잡혀있고 수주 잔고도 3.7억 달러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진짜 장족의 발전을 이뤘죠. 이제 목표가로는 65.29달러로 매수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이제 중간값이에요. 아이온큐는 구조적 상승과 매출, 수주, 국방계약 등 모든 지표에서 실체가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기저 매출 규모가 아직 소형주 수준인 1.3억 달러라는 점과 PSR 40에서 50배의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됩니다. 지금 진입은 3년, 5년 뒤 미래에 베팅하는 거라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정신 건강이라든지 투자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디에이브 퀀텀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주봉 가져왔는데 차트의 움직임 보면 별이 비슷하게 나아가죠. 이 종목도 이제 매출이 25년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적자는 늘었고요. 주식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매출은 여기는 2,400만 달러예요. 하나로 한 300억이라고 잡을게요. 시가총액은 8빌리언입니다. 거의 뭐 11조? 12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10조가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여기도 공매도는 16.42%가 껴있습니다. 공매도가 전체적으로 양자 섹터에 많이 껴있어요. 이제 디에이브 퀀텀은 수주 가속하는 긍정적이나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합니다. 어닐링 방식을 사용하는 디에이브는 물류 및 금융 최적화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이온큐와는 기술적 접근 방식이 달라요. 핵심 숫자 보자면은 25년 매출 2,459만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179% 성장했지만 전체 총액이 작아요. 수주 현황으로는 25년 4분기 수주액이 471% 급증하며 수주 가속화 중입니다. 이제 이런 미친 성장세를 보면서 미래에 베팅하는 투자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진짜 성장주 투자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성장주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뭐 20%, 30% 성장하는 1년에 뭐 40% 끼끼야 성장하는 기업들과는 아예 결이 다릅니다. 디에이브의 개인적인 제 생각은 기대감 선반영이 어느 정도 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주 잔고가 급격히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긴 한데 2,400만 달러라는 낮은 매출 대비 시가총액은 여전히 좀 과도합니다. 아이온큐가 주도하는 섹터의 훈풍을 타고 있긴 한데 독자적인 모멘텀은 상대적으로 숫자에서는 약한 편입니다. 이 성장률만 보면 미쳤지만 총액이 작다 보니까 이런 성장도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시장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 리게티. 리게티도 역시나 유명하죠. 이것도 주간으로 보시면 흐름은 되게 비슷하죠. 이제 25년이 진짜 피크였고 쭉 내려왔다가 좀 반등하나 싶지만 아직 갈 길이 멀죠. 이때 역시나 양자 대학살, 젠슨항의 양자 대학살이고 그 뒤로 그냥 쭉 올라온 거예요. 이거 견뎠으면 진짜 굉장히 큰 보상을 받았던 그런 움직임이지만 이게 차트로 봤을 때나 그냥 뭐 여기 샀으면 됐겠다 했지만 실제 돈 넣고 투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진짜 힘들죠. 엔간한 믿음 없이는 좀 힘든 성장주 투자가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레버리지는 상승을 해도 그냥 쭉 하는 게 아니라 횡보하고 상승했다 하락하고 횡보하고 뭐 이래버리면 돈이 녹습니다. 시간이 내 편이 아닌 음리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최고수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더 최고의 고수 영역은 레버리지 숏입니다. 그냥 숏도 대단한데 레버리지로 숏 잡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정말 미지의 세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물론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매출은 늘었다가 줄어들고 주식수도 늘어나는 게 보이죠. 그나마 좀 적자 폭은 줄여 나가고 있는, 줄었다 늘었다 하는, 25년에는 조금 더 줄었네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공매도 15.15% 들어가 있어요. 시가총액은 여기도 6.5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매출 대비 시가총액은 지금 여기에서 설명이 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리게티는 초전도 방식의 상용화 시동과 섹터 순환매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초전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번 주 108큐비트급 세페우스-1을 상용 출시했습니다. 리게티는 이제 순환매 수혜라고 볼 수 있겠고 이번 주 독자적인 대형 계약 이슈보다는 섹터 전반 열기에 편승한 측면이 큽니다. 초전도 방식이 향후 양자 컴퓨팅의 주류가 될 경우 재평가가 가능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아이온큐의 움직임에 동조화되는 연동 종목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 종목들을 좀 정리해보자면은 21년 버블과 현재의 차이는 아이온큐의 실제 매출 1.3억 달러와 수주 잔고 3.7억 달러입니다. 이게 존재한다는 점이 크고 이 구체적인 수치들이 구조적 상승과 단순 테마성 바람을 가르는 명확한 경계선이 된다고 봐요. 세 종목 중 구조적 근거는 아이온큐가 가장 탄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에이브와 리게티는 아이온큐의 뉴스가 사라지면 함께 하락하는 연동 종목임을 좀 기억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고 봐왔던 움직임은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 개별적인 뉴스 또 터지면은 그때서 이제 뻥뻥 튀어오르고 변동성이 커지겠죠. 그렇지만 저는 양자 중에 선택한다면 그냥 아이온큐를 제 성향에는 투자할 것 같습니다. 가장 잘 맞아요. 실제 숫자가 찍히고 큰 폭의 상승, 유의미한 상승이 있다라는 그게 조금 안전 마진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하방을 막아줄 수 있는 내 심리적 하방까지 막아줄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실적이 계속 늘고 실적이 받쳐주면 계속 주가가 흔들리고 내려온다 한들 살려줄 수 있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근데 또 너무 고점에 잡혀서 이제 그런 경우는 또 다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비중 조절과 자신이 하는 믿음과 공부, 시나리오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싼 가격에 잡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좀 못 먹더라도.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정리해보자면은 이번 주 시장에는 두 개의 현실이 충돌했습니다. TSMC 실적과 모건스탠리 실적, 그리고 예상을 밑도는 PPI 등 주요 기업들은 전쟁 중에도 견고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숫자로 증명하고 보여줬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양자 컴퓨팅이 기술적 이정표를 세우며 급등을 했고 인텔은 25년 만에 고점을 회복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 토요일 이란 호르무즈 해협 다시 폐쇄가 금요일 반영된 그 상승세와 유가 하락 이 효과들을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요일까지 무슨 소식 없으면은. 그래서 이 타코 트레이드는 금요일까지 유효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봉봉세 이것과 이란 역시 물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4월 22일 휴전 만료 전 남은 3일이 이번 사태의 향방을 좀 결정할 전부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이게 끝나야 뭐든지 이제 다음이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선 보고 있는데 근데 트럼프나 이란이나 이거 지금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은 좀 무시하고 있는 이러다가 이제 다시 전쟁 들어가면서 폭격하고 터지고 호르무즈가 계속 막혀있고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아직은 좀 시장에서는 그런 분위기일 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락하겠지만 다시금 소식 하나하나에 말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호르무즈가 뚫려야 많은 맥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많이 올랐지만 시장에서는 야 생각보다는 덜 오르는데? 이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아직 뭔가 결정된 게 없다. 지금 결국에 저 호르무즈가 완전히 해결돼야 되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배가 실제로 많이 지나다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상승폭이 더졌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한 가지 더 주목해봐야 될 점은 넷플릭스가 남긴 교훈인데 좋은 실적이 반드시 좋은 주가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제는 워낙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보수적으로 잡아서 서프라이즈를 내는 그런 전략이 일반화돼 있다 보니까 이 좋은 실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이던스가 좋아야 되고 어닝콜에서 이 CEO 이입, 경영진들의 이입이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가 기대치를 밑돌 경우 시장은 가차없이 냅다 던지고 큰 폭의 폭락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다음 주 테슬라, 메타, 알파벳 실적이 숫자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 캐펙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반영해서 좀 움직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볼 때 실적만 볼 게 아니라 가이던스, 어닝콜 다 챙겨보고
실적 플레이를 해야 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